최서윤, 김민준, 이하린, 강수아, 박서준. 이렇게 총 5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윤이는 여자, 민준이는 남자, 하린이와 수아는 여자, 서준이는 남자이고요. 그 옆에 칸에는 결과를 표시할 빈칸들이 있습니다. 이 빈칸에는 성별이 여자라면 공주님, 남자라면 왕자님이란 글자가 나오도록 할 건데요. 이처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표시할 때 사용하면 좋은 함수가 바로 if 함수입니다. if 함수는 조건이 참이라면 참값을, 거짓이라면 거짓값을 표시한 함수인데요.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칸 따당 더블 클릭하고 모든 수식은 는부터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함수 이름 if 써야 되고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if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조건이 성별이 여자였죠. 자, 첫 번째 사람의 성별을 클릭하고 같다 여자라고 조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콤마.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조건이 true라면 나올 값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즉 참값 써야 되는데 우리 성별이 여자라면 나올 값은 공주님이었죠. 이런 식으로 참값을 지정하면 되고요. 콤마.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조건이 거짓일 때 나올 거짓값 지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별이 여자가 아니라면 나올 값은 왕자님이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식 안에서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요. 숫자는 그냥 쓰시는 거예요. 즉 문자는 큰 따옴표, 숫자는 그냥 쓰고 if는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칸을 다 채웠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if 첫 번째 칸은 조건, 두 번째 칸은 참값, 세 번째 칸은 거짓값입니다. 즉 조건이 참이라면 공주님이라고 화면에 표시되고요. 조건이 거짓이라면 왕자님이라고 표시될 겁니다. 엔터 누르면 서윤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값인 공주님 표시되는 게 맞고요. 체육인데 끌어볼게요. 딱 놓으면 서윤이와 하린이와 수아는 여자이므로 참값인 공주님이 표시되고 민준이와 서준이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님, 거짓값이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좀 쉽죠? 방금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을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 첫 번째 칸은 성명 칸이고 두 번째 칸은 성별, 새롭게 추가한 칸은 나이 칸입니다. 여기는 결과 칸이고 이거 지울게요. 서윤이는 23살, 민준이는 30살, 하린이는 17살, 수아는 39살, 서준이는 28살. 네. 이번에는 성별이 남자이거나 나이가 30살 이상이면 A그룹, 그렇지 않으면 B그룹으로 표시해 볼 건데요. 즉,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인 A그룹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인 B그룹이 표시되도록 할 겁니다. 이처럼 if 안에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한 함수가 and와 or인데요.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이라면 참값을 표시하고요. or은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성별이 남자이거나 나이가 30살 이상이다. 즉,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if와 or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여서 바로 제가 if로 풀었고요. 이번엔 조건이 2개죠. 그렇기 때문에 if 들어가기 전에 조건부터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홈에 클립보드부터 열어둘게요. 초보자분들은 여기 클립보드를 활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먼저 조건부터 검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남자였죠. 자, 먼저는 첫 번째 사람의 성별을 클릭하고 같다, 남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말이 참이라면 true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이 말이 거짓이라면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엔터 누르면 서윤이는 여자니까 당연히 거짓이라고 나와야겠죠? 체육인데 끌어볼게요. 그러면 성별이 남자인 칸들은 true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칸들은 폴스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자, 블록 잡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 두시면 됩니다. 클립보드에.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자, 블록 잡고 지우고 두 번째 조건을 검사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나이가 30살 이상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 풀기 전에 기호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아시죠? 얘는 얘는 같다라는 부동어고요. 이 친구는 초과, 이 친구는 이상,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미만, 이 친구는 이하라고도 하고요. 이전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생긴 기호는 같지 않다. 이 친구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기호를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를 아셔야지만 엑셀 함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도 나이가 30살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부동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써놓으신 다음에 함수 쓰실 때 보고라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돌아갈게요. 여기다 풀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나이가 30살 이상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는 안 하면 얘가 일을 안 해요. 는 하고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이다. 30살 이상이라고 조건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이라면 true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30살이 안 되죠. 당연히 false라고 나올 거고요. 네. 보신 것처럼 30살 이상이다. 조건에 만족하는 칸들은 true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칸들은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블록 잡고 컨트롤 C 클립보드에 보관할게요. 우리는 성별이 남자이거나 나이가 30살 이상이면 즉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이 나와야 되죠. 이럴 때 쓰는 거는 누구다? OR입니다. 자, 는 OR. 조건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을 표시하는 함수이고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사용법은 별도로 없고요. 조건만 차곡차곡 집어넣으시면 돼요. 5월 첫 번째 칸은 조건 1이 들어가는 칸인데 조건 1 우리 방금 구해놨죠.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남자이다. 클릭할게요. 쏙 들어가죠. 콤마를 누르셔야지만 이 5월 두 번째 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칸에 조건 2를 넣으시면 돼요. 우리 조건 2는 나이가 30살 이상이었죠. 그것도 여기 미리 구해놨습니다. 클릭. 그런 다음에 조건 3은 없죠? 이 상태에서 콤마 누르면 조건 3이 불 들어오는데 조건 3이 없기 때문에 가로 닫고 끝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true라고 표시될 거고요. 두 개 모두 거짓이면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윤이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오고요. 민준이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고 하린이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false. 수아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지만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니까 true라고 나옵니다. 서준이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true라고 나오고요. 네, 이런 게 OR입니다. 이 부분도 컨트롤 C, 클립보드에 저장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를 AND로 바꿔볼게요.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값을 표시하는 함수인데요. OR보다 깐깐합니다. 즉,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true가 나오고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false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true가 줄어듭니다. 네, 민준이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민준이만 true가 나오고요. 나머지 칸은 false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깐깐한 게 AND고요. 좀 느슨한 게 OR입니다. 지울게요. 자, 이제 조립만 잘 하시면 돼요. 전체는 if문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전체는 if, 는 if. 항상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네, if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 조건은 우리 OR로 미리 구해놨습니다. 클릭해서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클릭. 네, 조건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콤마 해야지만 두 번째 칸 이동이 됩니다.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여기서 true가 나왔을 때 나올 값 지정하셔야 됩니다. 즉 참값을 쓰시면 되는데 우리 이 값이 참이라면 나올 값이 A 그룹이었죠. 문자니까 큰 단비 안에 써야 되고요.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조건이 거짓일 때 나올 거짓 값 지정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올 값은 B 그룹이었죠. 역시 문자니까 큰 단비 안에 써야 되고요. if는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칸을 다 채우면 가로 닫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칸은 조건, 두 번째 칸은 참값, 세 번째 칸은 거짓값이었습니다. 조건이 참이라면 나올 값은 A그룹,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올 값은 B그룹입니다. 즉 true라면 A그룹, false라면 B그룹이 나올 거고요.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 끌어보겠습니다. 네, 맞게 나왔죠? 그러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칸들은 A그룹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칸들은 B그룹이 나옵니다. 네. 역시나 이 부분을 AND로 바꾼다면 더 깐깐해지죠. 이 AND로 바꾸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칸들만 A그룹이 됩니다. 그럼 민준이만 참값이 나오네요. 네. 자, 이번에는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자, 여기를 국어 점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서윤이는 90점, 민준이는 80점, 하린이는 85점, 수아는 70점, 서준이는 100점. 네. 클립보드 지울까요? 이번에는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사람별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점 EQ는 지정한 숫자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순위인지 말 그대로 순위를 구한 함수인데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따당! 는 함수 이름 랭크점 EQ입니다. 항상 함수 이름 쓰면 가로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넘버라고 해서 순위를 구할 숫자를 클릭하셔야 돼요. 즉 첫 번째 사람의 국어 점수를 클릭하면 되고요. 랭크점 EQ 두 번째 칸은 ref라고 해서 순위를 비교할 숫자 목록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즉 전체 국어 점수 범위를 잡아야 되고요. 범위를 잡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도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칸은 오더라고 하는데 모양에 보시면 앞뒤에 대괄호가 있죠. 함수 중에서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된 친구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은 오더는 정렬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점수가 1등이 되는 방법은 오름차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100점이 1등이죠. 일반적으로는 큰 점수가 1등이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면 되고요. 달리 같은 경기에서는 작은 점수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시면 돼요. 즉 일반적으로는 큰 점수로 순위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 0을 쓰시면 돼요.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괄호 있는 친구들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 순위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해도 이렇게만 하셔도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라 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즉 오름차순 순위 구할 때만 꼭 여기다가 1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고 내림차순은 0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랭크점 EQ는 순위를 구한 함수고요. 첫 번째 칸은 순위를 구할 대상 숫자를 클릭하고 두 번째 칸은 비교 범위를 잡는 겁니다. 엔터 누르고 채우기 핸들 끌어볼게요. 그러면 자 뭔가 이상해요. 지금 2등이 2명이 나왔거든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칸까지는 맞게 나와요.
즉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파란색이 몇 등인지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서윤이는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90점이 2등이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거 따당 더블 클릭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지냐면 보시면 뭐 이상하죠? 파란 색깔은 바뀌는 값이 맞습니다. 즉 사람별로 국어 점수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바뀌어야 되는 값이고요. 이 빨간 색깔 범위는 바뀌면 안 되죠. 지금 범위가 바뀌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식 안에서 바뀌면 안 되는 값은 범위를 잡자마자 키보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됩니다. 이게 움직이지 마, 즉 고정시키는 기능이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즉 범위를 잡자마자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달러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엔터 누르고 끌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빨간 색깔 범위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값이 나옵니다. 맞게 나왔죠? 다시 눌러볼까요? 컨트롤 플러스 물결? 그럼 수식이 확인되죠. 파란색은 움직여야 되는 값이고요. 빨간색은 고정시켜야 되는 값입니다. 다시 컨트롤 플러스 물결 눌러서 원상복귀 할게요. 되셨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게요. 방금 저희가 사람별로 국어 점수에 따른 순위를 구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밋밋하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값이 1등이라면 대상, 2등이라면 금상, 3등이라면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즉 서준이는 1등이니까 대상이라고 나올 거고요. 서윤이는 2등이니까 금상, 하린이는 3등이니까 은상, 나머지는 공백이 나오게 할 겁니다. 이럴 때 쓰면 좋은 함수가 추주입니다. 방금 이 식에서 순위가 나왔죠? 자, 이 부분은 블록 잡고 컨트롤 C에서 클립보드에 보관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모든 수식은 따당 는부터 써야 돼요. 함수 이름은 추주입니다. 추주 함수는 위치 번호에 따라 여러 값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말이 더 어렵죠? 한번 해볼게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되고요. 추주 첫 번째 칸은 인덱스 넘이라고 해서 위치 번호를 지정하셔야 돼요. 우리 위치 번호를 방금 랭크를 구한 거예요. 클릭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한다는 뜻이고요. 콤마. 두 번째 칸은 value 1이라고 해서 여기서 1이 나왔을 때 나올 값을 지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1등이라면 나올 값이 대상이었죠. 여기다가 큰 따옴표 안 대상 쓰겠습니다.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요. 콤마. 세 번째 칸은 value 2라고 해서 여기서 2가 나왔을 때 값을 지정하셔야 돼요. 우리 2등은 나올 값이 금상이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지정만 하시면 돼요. 콤마. value 3. 우리 3등은 나올 값이 은상이었죠. 큰 따옴표 안에 은상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만 지정하고 가로 닫고 끝내볼게요.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1이 나오면 대상, 2라고 나오면 금상, 3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은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나머지 값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떠야 돼요. 일단은 서준이는 아까 1등이었으니까 대상이 맞고요. 서윤이는 2등이니까 금상이 맞죠. 하리는 3등이니까 은상이 맞고요. 4등과 5등은 제가 값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게 맞습니다. 한 명은 4등이고 한 명 5등이거든요. 총 5명이고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아래 개수가 나와요. 여기 아래. 네. 즉 사람의 수만큼 값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럼 얘는 5명이니까 value 5까지 가야 되네요. 수정하면 자 이거 지우고 콤마 value 4. 4등이면 나올 값은 공백. 우리 엑셀은 공백 표시할 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요게 공백입니다. 네. 콤마 value 5까지 가야 되죠. 총 5명이니까 5등은 공백. 하고 6등은 없었죠. 그냥 가로 닫고 끝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공백, 5등도 공백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제 맞게 돼요. 됐죠? 네.
역시나 더블 클릭하면은 수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플러스 물결 누르면은 수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하면은 네, 그죠? 맞게 나왔죠? 다시 원상 복귀할게요. 컨트롤 플러스 물결. 근데 지금은 몇 명이 없으니까 5명이네? 그 밸류 5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이면 아유, 아찔하죠. 이게 10명만 넘어가도 이게 힘들겠죠, 이게. 거의 보통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다가 if 에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명이니까 요렇게 해결되지만 100명이건 1000명이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if 에러는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지정한 값이 표시하게 하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 단계에서 4등과 5등 값 지정하지 않았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등의 값, 2등의 값, 3등의 값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 5등 에러가 났었어요. 그죠? 요럴 때 함수 하나 더 추가하면 좋아요. 여기 앞에 뭘 쓰냐면은 if 에러를 추가하는 거예요. 항상 함수 이름 쓰면 가로 열어야 됩니다. if 에러는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지정한 값을 표시한 함수인데요. 여기서 value 값이고요. 콤마. 네, 두 번째 칸은 value if 에러라고 해서 수식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할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수식에서 에러가 뜨면 나올 값은 다 공백이었죠. 두 번째 칸에 공백을 표시하면 끝납니다. 이게 더 단순해요. 첫 번째 칸은 값이고 두 번째는 에러가 떴을 때 나와야 될 값.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즉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얼떨결에 랭크도 배우고 추주도 배우고 if 에러까지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함수고요. 이번엔 좀 난이도를 더 높여볼게요. 이번에는 묶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삐리리 if로 끝나는 친구들입니다. 함수 이름 중에 if로 끝나는 함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um if, average if, count if들이 있습니다.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sum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average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 count if는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요. 삐리리 if로 끝나면 첫 번째 칸은 다 조건 범위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칸은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 세 번째 칸만 달라져요. 함수 이름이 sum if면은 세 번째 칸이 더할 범위가 되고요. average if라면은 세 번째 칸이 평균일 범위. 사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이는 표에서 카테고리가 전자기기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출액을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가 전자기기란 조건에 만족하는 매출액만 골라서 더할 건데요. 현재 전자기기는 2개 있죠. 여기 2개. 네. 그럼 31,500원 더하기 57,410원 2개 더하면 합계는 88,910원인데요. 요게 자동으로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럴 때는요. sum if를 쓰셔야 돼요. 는 함수 이름은 sum if입니다. sum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range라고 해서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건 범위는 카테고리였죠? 이런 식으로 제목행을 안 잡아도 되고요.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잡을게요. 첫 번째 칸 조건 범위였고요. 콤마. 두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을 쓰셔야 돼요. 우리 조건은 아까 전자, 기기였죠? 큰 따옴표 안에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클릭해도 맞고 또는 써도 맞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콤마. 세 번째 칸만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sum if는 sum이니까 세 번째 칸이 더할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됩니다. 저희는 조건에 만족했을 경우에 매출액을 더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할 범위는 매출액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첫 번째 칸에서 제목행을 안 잡았죠. 그러면 마지막 칸도 제목행 안 잡으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잡으시면 틀린 겁니다. 즉 제목행을 잡을 거라면은 다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앞뒤. 안 잡을 거면 다 안 잡아야 돼요. 통일은 하셔야 돼요. 네. 썸이프는 세 칸을 채운 함수인데 칸을 다 채웠기 때문에 가로 닫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였고요. 두 번째 칸은 조건, 세 번째는 더할 범위였습니다. 즉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빨간색만 골라 더해집니다. 엔터 누르면 아까 나왔던 88,910원이 맞죠? 네. 여기를 전자기기로 바꿔볼까요? 그럼 당연히 답도 바뀌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앞부분을 이름만 썸if를 average if로 바꿔볼게요. AVRAG.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리리 if로 끝나면 사용법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average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한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 동일하고요. 두 번째 칸은 조건, 세 번째 칸만 달라집니다. 아까 썸if는 세 번째 칸이 더할 범위였고요. average if는 average니까 평균 낼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빨간색의 평균만 구해집니다. 51,373원.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전자기기 현재 3개거든요. 현재. 자, 그러면 3건 선택하면 평균은 여기 나오죠. 51,373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누구가 있냐면 카운트 if도 있습니다. 카운트 if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요.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세는 함수인데 차이점은 얘는 세 번째 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카운트 if예요.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은 조건. 이렇게 하면은 파란 색깔 안에서 조건에 만족한 셀의 개수가 구해집니다. 우리 파란 색깔 범위의 전자기기는 총 3개가 있었죠? 3이라고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김에 썸if, average if, count if 사용법 동일하니까 한 번에 외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방금 했던 친구들은 다 이름 삐리리 if로만 끝나죠. 이 친구들은 조건이 1개일 때만 쓴 친구들입니다. 참고로 삐리리 if 스로 끝난 친구들도 있거든요. 조건이 1개라면 if, 조건이 여러 개라면 ifs.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이 썸ifs, average ifs, count ifs처럼 ifs로 끝나면 조건이 여러 개란 뜻입니다. 썸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한 함수고요. average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한 함수고 count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개수를 구한 함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한 2개만 할게요. 3개는 머리 아프니까 2개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표에서 장르가 소품이면서 만족도가 8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르가 첫 번째는 소품이어야 되고요. 동시에 만족도가 80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볼 겁니다. 자, 모든 수식은 뭐부터 써야 되죠? 네, 는부터 써야 되고요. 함수 이름은 average ifs입니다. 조건이 하나라면 if, 조건 여러 개면은 ifs.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자, average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한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average range라고 해서 평균을 구할 값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잡아야 됩니다. 즉, 평균 범위부터 잡으셔야 돼요. 얘는 거꾸로 잡으셔야 돼요. 아까 average if는 평균 낼 범위를 마지막에 잡았고요. 지금 하는 average ifs는 평균 낼 범위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사용법이 조금 다르죠? 네. 자, 먼저 우리 평균 낼 범위는 판매 금액이었습니다. 콤마. 잠시만요. 넓혀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평균 낼 범위부터 잡았고요. 콤마. 두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의 범위부터 잡아야 됩니다. 조건 범위는 첫 번째 장르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행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통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칸에서 제목행 안 잡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안 잡는 것 뿐입니다. 지금은. 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를 잡았고요. 콤마.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 1이라고 해서 조건 1을 쓰셔야 돼요. 큰 따옴표한 조건은 아까 소품이었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아무 글자나 클릭해도 맞습니다. 클릭해도 맞고 써도 되고요. 콤마. 네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콤마. 두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 2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을 큰 따옴표에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족도가 80점 이상이었죠. 항상 기호를 앞에 써야 되고요. 숫자를 뒤에 써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이상이란 기호는 아까 배웠죠?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닫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 3이 있었다면 콤마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시면 되고요. 우린 더 이상 쓸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닫고 끝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에버리지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이고 첫 번째 칸은 평균일 범위, 두 번째 칸은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조건이었습니다. 엔터 누르면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이 화면에 구해집니다. 정답은 37,300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함수 이름만 바꿔볼게요. 이 에버리지를 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sum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저 첫 번째 칸이 달라지는데요. 아까 average ifs는 첫 번째 칸이 평균 낼 범위였고요. sum ifs는 첫 번째 칸이 더할 범위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할 범위, 조건 범위 1, 조건 범위 2, 조건이 됩니다. 엔터 누르면 두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는 74,6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요. 이번에는 count ifs로 바꿔볼게요. count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요. 차이점은 첫 번째 칸이 없습니다. 요걸 딱 지우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두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 개수는 총 2개입니다. 유사하죠? 정리하면 삐리리 if로 끝나면 조건이 하나이고요. 삐리리 ifs로 끝나면 조건이 2개이다. sum if, average if, count if는 첫 번째 칸이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이 조건, 세 번째 칸만 달라지는 거였죠? sum if는 세 번째 칸이 더할 범위, average if는 세 번째 칸이 평균 낼 범위, count if는 세 번째 칸이 없었고요. 삐리리 ifs로 끝나면 조건이 여러 개구나. sum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average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count ifs는 여러 조건에 만족한 셀의 개수. sum ifs는 첫 번째 칸이 더할 범위였고요. average ifs는 첫 번째 칸이 평균 낼 범위. count ifs는 없었죠. 이렇게 정도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흔히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도 하고 D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즉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D함수라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도요,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고 dmax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을 지정해야 되고 세 번째 칸은 조건 범위입니다. 한번 예제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표에서 부서가 영업인 직원들의 분석 능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max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요. 조건을 미리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조건이 부서가 영업이었죠. 여기다가 쓸게요. 부서가 영업이다. 복사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사람이 여기가 영업이었으면
그냥 블록을 잡고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편에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는 dmax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됩니다. 콤마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부서가 영업인 분석 능력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분석 능력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번호인 4를 써도 되고요. 또는 열 이름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맞고 열번을 써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전 열번호 그냥 쓸게요. 4라고. 콤마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달아 잡아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얘가. 떨어져 있으면요. 인식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부서가 영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칸만 많이 잡습니다. 가로 닫고 정리하면 dmax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칸은 표 전체 범위, 두 번째는 계산할 열 이름, 열번호, 세 번째 칸은 조건 범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분석 능력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엔터 누르면 97이 나오네요. 검사해 볼까요? 영업부가 이렇게 있죠. 영업부면 색깔 칠해 볼게요. 현재 영업부는 동희, 만호, 석희, 예신이 총 4명이 있고요. 그럼 제일 큰 값은 딱 봐도 97이 제일 크죠? 97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dmax로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했고요. 우린 여기다가 최소값도 빼야 되죠. 즉 우리는 부서가 영업인 직원의 분석 능력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야 되기 때문에 97에다가 최소값이니까 80을 빼야 됩니다. 즉,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할게요. 복사했고요. 물론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울게요. 네, 클립보드 저장이 되었고요. 참고로 이렇게 셀 안에 수식이 길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위에다가 수식 입력줄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셀에다가 직접 써도 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상단에다가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우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죠. 여기다가 차이를 구할 거니까 빼기로 할 거고요.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맥스의 이름을 민으로만 바꾸겠습니다. 결론 dmax나 dmin인데 둘 다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하죠. 둘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그저 dmax는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이, dmin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 dmin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누르면 얘는 80이 나오겠죠. 참고로 여기서요. 함수 이름은 바꿔볼게요. 함수 이름은 dmin을 dsu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dsum은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이렇게 하면 파란 색깔 범위 안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즉 분석 능력의 합계를 구하는데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즉 부서가 영업부인 분석 능력의 합계가 구해지거든요. 그럼 답은 360. 3개 선택해 볼까요? 그럼 3개는 보시면 360이 맞죠. 자, 이 이름 바꿔볼게요. 이번엔 dsum을 daverage로 바꿔보겠습니다.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엔터 누르면은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이니까 90이 나옵니다. 또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네, 평균 90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도 사용법이 동일하니까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암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dsum은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dmax는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할 함수였고요.
사용법은 첫 번째 칸은 표 전체 범위, 두 번째는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 번호, 세 번째 칸은 조건 범위였습니다. 이번에는 룩업 함수입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함수는 hlookup과 vlookup입니다. hlookup, vlookup 많이 들어보셨죠? 자, hlookup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칸에다가 지원 금액을 구할 건데 활동 횟수, 평균 점수, 활동 등급별 지원금 비율을 이용해서 학생별 지원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활동 횟수 곱하기 3만 곱하기 지원금 비율 이 식에 의해서 구하게 될 건데요. 활동 횟수는 해당 줄에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3만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지원금 비율입니다. 즉, 이 지원금 비율은 현재 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에 참조해서 갖고 와야 되죠. 이럴 때 쓰는 함수가 hlookup입니다. 즉, 참조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방향 구성됐을 때는 hlookup을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행렬 전환할게요. 이런 식으로 열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vlookup 쓰셔야 됩니다. 다시요. 참조표가 행방향으로 구성될 때는 hlookup, 열방향일 때는 vlookup입니다. 먼저 hlookup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원 비율부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원 비율이 순위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1, 2등은 100%, 3, 4등은 80%, 5, 6등은 50%, 나머지는 30%. 순위가 이 줄에 없죠. 그럼 우리 아까 배웠던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순위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을 뭘로 할까요? 평균 점수로 할까요? 우리는 평균 점수에 먼저 순위를 구할 거고요. 그 순위를 구한 다음에 이 순위에 해당하는 지원 비율을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는부터 써야 되고 함수 이름은 랭크.eq입니다.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되고요. 첫 번째 칸은 넘버라고 해서 순위를 구하려는 수, 즉 첫 번째 사람의 은주의 평균 점수를 클릭해야 됩니다. 콤마, 두 번째 칸은 비교 범위였죠. 범위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빨간 색깔 범위가 체육인들 끌었을 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잡자마자 F4 눌러서 고정해야 됩니다. 절대 참조. 이렇게 해야지만 이 빨간 색깔이 안 움직여요. 콤마. 또한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점수가 1등이 되는 방법은 내림차순이었고요. 작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는 오름차순인데 일반적으로는 큰 점수가 1등이죠. 즉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0은 이렇게 해도 내림차순이고요. 아까 대괄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만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구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빨간 색깔 범위 안에서 파란색이 몇 등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뭐 걸려있네요. 잠시만요. 네, 3등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수준이가 1등이고요. 하진이가 2등, 만호가 꼴등인 것 같습니다. 순위를 구했습니다. 정리하면 운주는 3등, 동희는 6등, 수준이는 1등, 만호는 9등. 이따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써놨고 옆에다가 가지런히. 네. 방금 구한 순위가 1, 2등이면 100%, 3, 4등은 80%, 5, 6등이면 50%, 나머지는 30% 나오면 됩니다. 요거가 바로 전체는 hlookup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복잡하니까 블록 잡고 컨트롤 C에서 클립보드 저장하겠습니다. 클립보드 저장되어 있고요. 지울게요. 자, 이제 조립을 할게요. hlookup을 이용해서 순위에 따른 지원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hLookup.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hlookup은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을 값을 찾은 후 지정한 행번의 위치 값을 구한 함수인데요. 설명이 더 어려워요. 바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칸은 검색할 값입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원 비율인데 순위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이 순위가 검색할 값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랭크를 구해놨고요. 클릭.
콤마. 두 번째 칸은 표 범위입니다. 표 범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범위도 우리 체육인데 끌었을 때 이 범위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잡자마자 F4 눌러서 고정시켜야 됩니다. 콤마. 세 번째 칸은 행번호 쓰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 보란 색깔 표에서 하나, 둘, 두 번 줄에 있는 지원 비율이 필요하죠. 행번호는 2가 되고요. 콤마. 세 번째 칸은 검색 옵션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유사일치로도 검색할 수 있고 정확히 일치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은 100% 일치한 값이 없어요. 보면 1등에서 2등 사이는 100%, 3, 4등은 80% 이런 건 유사일치입니다. 근데 이 구분이 안 되신 분들은 먼저 정확히 일치로 먼저 해보세요. 에러가 뜹니다. 이제 형식이 원래 바꿔드릴게요. 100분율로. 보시면은 에러가 뜨죠. 얘는 정확한 값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일치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구분이 안 되시면은 정확히 일치로 먼저 한 다음에 에러가 뜨면은 유사일치로 바꾼다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등과 2등은 100%가 나와야 되고요. 1등과 2등은 100%가 맞죠? 3등과 4등은 80%, 3등과 4등은 80%, 5등과 6등은 50%, 5등과 6등은 50%, 나머지는 30% 맞게 나왔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저희 예제 문제는 다 정리해서 지원 금액은 활동 횟수 곱하기 3만 곱하기 지원금 비율이죠. 방금 이 부분은 지원금 비율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요만큼 블록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겠죠. 자, 지우고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는 식대로 할게요. 활동 횟수 곱하기 3만 곱하기 지원금 비율 여기 있습니다. 엔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답이 이렇게 된 건 제가 셀서식을 100분율로 바꿔놔서 그래요. 일반으로 바꿔볼게요. 네, 맞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Vlookup도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표가 행방향이 아니라 열방향이었으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행렬 바꿀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열방향이었으면 Vlookup 쓰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는 순위를 지워버렸네요. 빨리 해드릴게요. 순위가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거였고요. 그죠? 이 순위가 1등, 2등이면 100%, 3, 4등은 80%, 5, 6등은 50%, 나머지는 30%. 그 Vlookup으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 부분은 컨트롤 C, 클립보드 저장, 지우고 Vlookup입니다. Vlookup은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차질 값을 찾은 후 지정한 열번의 위치까지 발하는 함수인데요. 사용법은 HLookup이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칸 똑같이 검색할 값. 우리가 랭크를 미리 구해놨죠? 클릭, 콤마. 두 번째 칸은 표 범위, 여기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잡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잡자마자 F4 눌러서 고정해야 됩니다. 콤마. 세 번째 칸만 달라져요. HLookup은 세 번째 칸이 행번호고요. Vlookup은 세 번째 칸이 열번호입니다. 여기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깔 표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는 지원 비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번호는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콤마. 세 번째 칸은 옵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는 정확한 값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유사일치입니다. 가다가 엔터 누르면 끝. 보시면 값이 다르게 나오죠? 이럴 때는 원상복귀 100분율 하면은 맞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if, 랭크, 추주, 네, 기본 함수들 다 해봤는데요. 요 정도만 하셔도 회사에 쓰시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 편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요. 자,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